적자는 당황스러우리만큼 크게 느껴지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원 주체인 철도 공사들이 충분한 재원이나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 메트로는 약 3조 3천억 원의 부채를 끌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무임 수송과 관련해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지금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오는 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그 전망조차 어둡습니다. 정책 시행 첫 해인 1984년에 4.1%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1년 현재 16.5%까지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로 인해 교통 전문가들은 현 제도가 유지된다면 무임승차 승객 수는 해마다 5%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는 손실액 역시 이에 비례하여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 정책을 폐지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본 찬성 측은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대한 적자의 원인이 되고 4억 8천만 명이 이용을 해서 6,4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그냥 4억 8천만 명에다가 요금을 곱해서 산정된 기준 맞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길게 운영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의 골자는 보통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책정 방식이 네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폐지한 다음에 유료화 했을 때 그 유료로 전환될 사람들이 전체의 45%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노인 수혜 대상자 중에서 유료로 전환하면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45%가 그렇게 했겠다고 말을 했고, 이 45%라는 금액에다가 요금을 곱하면 총 1,800억, 대략 총 800억에 해당하는 적자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전환을 했습니까? 그렇게 아니요, 전환하지 아직 않았습니다. 못했죠. 아직 유료로 아직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않았으니까 아직 네. 모르죠. 네,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첫 번째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지하철 재정 적자의 원인과 관련한 측면에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지하철 운영 재정 적자의 제1의 원인이 아닙니다. 또한 지하철 재정 적자는 여러 원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선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지하철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지하철 운영 수지상의 구조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운영은 초기 시설 투자비에 대해 적정한 수송 원가에 비해서 낮은 운임을 징수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냈을 때 승객 한 명당 500원의 적자가 나는데, 이러한 낮은 원가 보전율이 지하철 재정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방만 경영도 빼놓을 수 없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입니다. 2009년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에너지 절약을 이유로 열차 운행 횟수와 환기 설비 운영 시간 등을 줄여 절감한 76억 6,600만 원 중 약 51억 원을 직원 성과급으로 지불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 메트로에서 책정한 임직원 창의 교육비 역시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지하철 운영 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 운영 기관의 방만 경영이 지하철 재정 적자의 원인이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된 다양한 원인들이 합쳐져 나타난 결과가 지하철 재정 적자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운영의 구조적 문제, 철도 운영 기관의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만을 지하철 운영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칭할 수 없으며, 지하철 적자 문제를 근거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수혜자인 노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복지제도이며 복지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가 지하철 재정 적자의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를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반대측 토론자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제1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손실액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을 우리가 과연 제1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한 입론에 따르면 우리가 이 무임승차로 인해 얻는 경제적 손실은 약 60%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40%에서 주 원인을 찾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입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운영 재정 적자가 오로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숫자들이 몇 개 있었는데, 뭐 51억이 잘못 사용되었었고, 그게 과연 우리가 무임승차로 인해 손해보는 6,455억 원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수치들일까요? 물론 그런 수치들에 비하면 큰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하철 운영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입론 말고 만약 A국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교통복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B국이 무임승차 제도에 한해서만 A국과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여전히 전반적인 교통복지의 수준은 B국이 더 높다고 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입론에서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들을 차치하더라도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같은 노인 두 분이 한 분은 서울에, 한 분은 경상북도 포항에 거주하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지하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에 거주하는 분만이 이런 무임승차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포항에 거주하는 분은 거의 못 누리실 겁니다. 소득, 연령대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함에도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복지제도 하에서 같은 수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특정 이용계층만을 위한 복지 지출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 손실 보전을 사실상 거부한 전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에서는 두 분의 소득 수준이 같다고 가정하였지만 현실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분의 소득이 더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수혜를 입는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해당 제도는 노령 세대를 사회적 부담으로 낙인찍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앞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밝혔듯이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재원을 부담하는 세대와 수혜를 받는 세대가 일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각 세대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입장이 갈리게 되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노령 세대 역시 무임승차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로서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그리고 노령 세대에게는 심리적인 부담을 지우고 세대 갈등을 주축이는 형태의 복지제도를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저희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대신 저희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고령화 추세가 비슷한 일본의 예시를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실버 패스, 경로 패스 등의 할인 제도를 도입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 부담을 다르게 하는 등의 정책이 큰 사회적 문제 없이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환승 제도가 없으며 지하철 운임이 훨씬 비싼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기존 운임 제도를 유지하면서 무임승차만을 할인 혜택 제공으로 바꾸어도 앞서 제기한 경제적 문제, 지역별 역차별 문제, 그리고 사회적 갈등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일본보다 더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더 나은 대안이 있음에도 무임승차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에 저희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의 폐지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프라의 차이를 들어주시면서 지역적 차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일부 지방 지역에서 100원 택시나 버스비 할인 등의 교통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서울에서는 그거는 100원 지하철 네. 그 중앙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노인들이 지방에 사는 노인들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그건 구체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상식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부담하는 세대와 수혜를 받는 세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세대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혜를 받는 세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 구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반대식 두 번째 토론자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경로 무임승차를 경제적 정책이 아닌 사회적 고통 복지로 보는 관점에서 저희는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를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교통은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교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다면 생산과 여가 등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서 소외되며 이러한 사회적 소외는 배제가 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방해합니다.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소득과 약한 신체 상태로 인해 이미 이동 능력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낮추면 이는 노인 소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인 노인 우울증 및 자살의 심화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분견율은 43.4%이며 노인 자산율은 인구 10만 명당 58.6명으로 둘 다 OECD의 평균보다 3배가 높습니다. 해외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가용 이용 비율보다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더 높고 그중에서도 지하철 이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한다면 노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어 더욱 병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통을 통한 사회 경제적 편익은 교통을 통한 사회 경제적 비용보다 큽니다. 경로 무임승차를 통해 노인 여가 활동의 증가, 고령자 경제 활동의 증가, 노인 보건 의료비의 절감, 노인 복지 지원 예산의 절감, 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편익이 창출됩니다. 창출되는 사회적 편익은 3,361억 원입니다. 이는 경로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인 1,859억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경로 무임승차로 창출된 사회적 편익의 수혜는 비단 노인뿐만 아닌 전 국민이 누리게 됩니다. 교통은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또한 교통은 복지와 무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가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교통 복지 정책의 효과는 어떤 복지 정책보다도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통 이용만으로도 국민들과 지자체도 매우 다양하게 복지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에 경로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되면 안 됩니다. 입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별 고독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 지역별 이제 노인분들이 대중교통 그리고 지하철이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지역별 고독사 비율을 따졌을 때 서울이 가장 많고 대중교통이 적은 곳으로 갈수록 고독사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그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지역은 그만큼 노인들이 모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골 같은 지역 사회에서는 여전히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가까운 노인장에 가시면 되지만 또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들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노인장에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노인정이 그런 지역들에 제대로 네, 갖춰져 여기까지 있는지에 듣겠습니다. 대한 네. 그리고 그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 효과 창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편익은 실질적 자산으로 변환시킬 수 없는 제재 아닙니까? 이거를 마치 어, 유형적 자산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 능력에 있어서 청장년층이 훨씬 우위에 있는데 이걸 그냥 차라리 청장년층의 요금을 면제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큰 경제 효과를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반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팀은 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돌아오신 걸로 알고 이제 반대 측에서 반론 2분 동안 시작하십시오. 우선 지역에 따른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수혜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나눠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현실적인 부분을 저희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이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 노인 인구의 62%입니다. 그럼 이 62%의 인구가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38%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집단에게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지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거 한쪽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이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이라는 집단에 낙인 효과를 부여한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선별적으로 복지를 지원하면 그 낙인 효과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된다. 저희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비현실적인 요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걸 그냥 제도를 폐지하자는 건 단기적인 조치일 뿐이고 원인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서울 지하철의 요금 원가 보전율, 그러니까 운임을 원가로 나눈 비율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서울이 0.73입니다. 반면에 런던은 1.23, 홍콩은 1.76 등으로 주요 도시보다 매우 낮은 결과이고요. 또한 1km당 운임도 서울은 0.07달러인데 반해 런던은 0.32달러, 4배죠.
그 다음에 뉴욕도 0.22달러, 약 3배 가깝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 대다수가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2020년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 노인 전체 응답 중 83.8%가 이 제도 폐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토론을 보면서 반대 측이 그들만의 유토피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 적자,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면 해결된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많은 요금을 더 내서 이걸 보전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이걸 모든 국민이 동의할까요? 또한 경제 적자, 다른 방만한 경영, 이런 임직원 교육 등이 성과급 등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연구 교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60% 이상의 손실 비중은 모두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일부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은 그저 무임승차를 보호하기 위한 얄팍한 통계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교차지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30대, 40대도 나중에 가면 노인이 되고 수혜를 입기 때문에 이 제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치면 우리 지금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이 집값, 어차피 부모님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줄 거기 때문에 다 우리 거게 되고 그럼 그것도 반대할 이유가 없네.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거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복지를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그들의 할인율을 하자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노인분들이 좀 더 그런 우대를 받기를 원한다면 적정한 할인율로 지자체별로 적자가 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 복지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이 제도의 시작은요,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국민의 결정 사항이었고요. 국민의 의견 수렴도 없었고 이 제도의 도입이 대통령이 빙부였던 대한노인회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이런 비민주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으로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구매력이 있는 청소년한테 주는 게 오히려 관광 활성화에 더 좋지 않냐라고 했는데 청소년층이 구매력이 있는데 왜 그들한테 그걸 줘야 되죠? 그거 이해가 안 되고요. 고령자가 늘어나서 하지 말자라고 말을 하는 건 파이를 나눠 먹을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파일 적게 먹을 바에 그냥 뺏어버리자라고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청소년층한테 수혜가 간다라는 걸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면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3,600억 원의 편익이 그 1,800억 원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편익은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 편익이 우리나라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 근거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모든 정책이 실증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들만의 유토피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철이라는 건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요금 인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공공재 또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야 됩니다. 비용이 안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이미 대안적인 무인 교통수단, 100원 택시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노인이라는 계층들은 그 노인복지법 제2조에 보시면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대상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너무 적자 6천억이다, 적자 6천억이다. 그리고 그것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왔는지도 모르는 그 기준 가지고 너무 노인들의 권리를 돈으로서 막 반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들의 그런 기본권을 보장을 해야 미래가 있는 삶, 다음이 있는 삶,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지금 청년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노인을 너무 돈으로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인분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세대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가장 객관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경제에 부담이 되고 노인 빈곤 해결 때문에 이런 노인 무임승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노인 빈곤이 문제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인 노인 빈곤 해결에 이 재원들을 투입을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무임승차만 계속 돈을 투입을 하면 결국 이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노인의 83%가 부담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은 인간은 이익보다 가진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민감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훨씬 높게 측정한다고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미 주어진
이 제도의 폐지를 노인들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부담 수치를 높게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국의 낮은 복지 수준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효율 및 서비스 대비 매우 싼 지하철 요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과연 노인 빈곤율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별 간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상향 평준화를 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요금을 올림으로써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건 요금이고 당연히 저부담 고복지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지속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은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청장년층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인은 사회적 약자, 배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경제력으로 모든 걸 따지는 건 이건 지나치게 배금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결론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반대팀은 앞서 경제적 측면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왜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자면 지하철 운영 적자는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운임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 방만 경영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므로 적자의 모든 책임을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돌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객 1인당 500원의 손해를 보는 이 비현실적인 요금, 지속 불가능한 요금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적자 문제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외부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여가활동 증가,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 노인 보건 의료비 절감, 노인 복지 지원 예산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서 오는 사회 경제적 편익이 그 비용에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편익은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이므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저희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근거를 들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반대 측에서 마지막으로 노인은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해야 하고 대우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찬성 측은 노인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오히려 반대 측이 노인을 포퓰리즘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냥 지하철을 하루 종일 타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옳은 배려입니까? 이렇게 만성 적자가 심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그 돈을 다른 노인 복지에 투자해서 그분들이 정말 일자리를 갖고 자아실현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정말 노인을 위한 길 아닌가요? 우리 현실은 영화 매트릭스가 아닙니다. 저는 반대 측이 이런 매트릭스 측을 답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임승차 실제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적자를 낳고 있고 앞으로 그것은 늘어갈 예정에만 있습니다. 고령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측은 방만 경영이라는 논리로 그 매트릭스 속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설령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온 우주가 나서서 이 경제적 문제를 도와준다 해도 무임승차 제도는 국민의 의견을 실험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만을 낳으며 세대 갈등까지 유발합니다. 그럼에도 반대 측은 노인 계층이 경제적 편익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치면 이러한 경제적 편익, 경제적 효과는 20세대, 30세들이 훨씬 더 많은 소비 능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데 그들한테 무임승차를 줘야죠. 정말 노인분들을 위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자체 자율 할인율로 실현 가능한 경로 우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매트릭스 속에서 꿈에서 깨어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